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프레임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님은 영어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영문학과 나왔고 영어를 좀 곧잘 하는데 강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훈장마을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가 뭐 학원 뭐 강사 모집 되게 많은가 봐요. 내가 티처마을로 바꾸라 그랬거든. 너무 촌스럽잖아, 훈장마을. 훈장마을, 네네. 청학동 같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를 가서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이쪽 분야의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루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20대 후반부터 그냥 아예 오픈을 하신 원장님도 많이 만났고 아니면 차근차근 저처럼 강사의 길을 걷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오픈을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그런 분들도 봤고 그래서 사실 본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옳고 뭐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뭐 저기 요리학원 다니다가 자격증 따서 네. 차리는 이런 정형화된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루트가 있네. 정말로요. 예. 그리고 영어라는 것이 전공을 하면 전문 분야에 대한 당연히 지식이 쌓이겠지만 전공을 하지 않아도 전공한 분들만큼 지식을 또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 관심이 있으면 전공 서적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영어라는 것이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나 유형은 달리하지만 언어 자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관심만 있으면 이걸 지식을 갖기에는 불가능한 꼭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물리학 이런 특정 분야는 내가 전공 서적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그 진입 장벽이 높은 학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네. 본인이 일단 하고 많이 가르쳐 봐야 되겠네. 만약에 영어 강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점은 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이 아까부터 이제 쭉 말씀드린 건데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글 올렸는데 대기업 취업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네. 대기업 취준생들 막 고액받고 강의하는 분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본인이 뭐 득음을 하듯이 느끼거나 뭐 네. 체득한 게 있어야 이제 가르칠 거 아니야. 네. 본인이 먼저 알아야겠네. 그거는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이죠.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기본이 네. 아닌 경우가 많거든 요즘 세상에. 아, 그래요? 네.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 행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금방 티가 나지 않을까요? 그죠. 예. 특히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교육. 예.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무엇이 목표이든 간에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누군가의 그 당시의 인생.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때 당시의 삶이 가장 입시에서는 중요한 시기를 저와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내주면 그건 진짜 얘네들 인생을 제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업, 영어 강사로서 1번은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은 팩트여서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습득하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되 소화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어를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다 결국에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구나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지금 프로그램화한 것처럼 지식을 깨치되 본인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과정, 그거는 이제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모든 팩트가 누구에게도 팩트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달되는 과정은 본인만이 어떤 색깔과 캐릭터를 입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강사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전달되는 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딩크가 네네. 박지성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명장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본인이 영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가르치는 능력은 또 다른 거거든. 네네. 우리 이지님처럼 지식도 습득했고 가르치는 기술도 이제 연마가 됐어. 너무 궁금한 게 가만히 있다고 나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모집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일단 학원에 맨 처음부터 이제 제가 오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저의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본 거죠. 아. 네, 이게 어떤 피드백을 갖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저만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어 티칭에 있어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도입을 했을 때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즉 아까 제가 영어 강사로서의 이제 자질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1번이 전문 지식, 네. 2번이 자기만의 어떤 색깔 입히기, 3번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과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경험. 예, 그래서 많이 가르쳐 보라는 말씀을, 즉 경험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결국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는 이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겠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먹히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그럼 일반 영어 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셨었네. 그쵸. 아.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결론을 내니,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겠구나 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제가 홍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홍보를 사실 안 했어요. 예.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요새. 근데 일단 제가 좀 현재까지는 어떻게 학원 운영을 하고 있냐면 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의 주변 분들 경험한 분들. 네, 주변 분들 위주로 이제 약간의 소문이 좀 입소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좀 있었고요. 처음부터 대단히 큰 욕심을 낸 건 아니고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그룹 가회처럼 몇 팀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어머님들끼리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 학원으로 가봐라. 저기 잘 가르친다더라. 뭐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 좋다더라. 이제 이렇게 홍보가 현재까지는 됐어요. 아, 네. 자동 홍보가 된 거네. 입소문 마케팅으로. 현재까지는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떤 회사 소속도 아니고 혼자 하시는 사업장 있으신 거죠? 네네네. 과외랑 다르게 학원 공간이 있는 거네. 오프라인 그쵸, 학원이. 학원, 네, 있어요. 네. 커요? 안 커요. 아, 클 필요도 없잖아. 네, 혼자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적당합니다. 근데 우리 딸 저번에 과외할 때 보니까 토즈 같은데 네네네. 거기서도 이제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쵸. 그죠? 요즘에는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개인의 공간을 가지고 하시니까 유지 비용은 좀 들겠다. 그죠?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사업자는 해놓고. 어딘가에 공간을 빌려서 하게 되면 딱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장소만 이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예를 들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다른 룸에서 보충 학습을 좀 시킨다던가 제가 원하는 수위의 공부 양에 못 미치는 친구들은 좀 일찍 불러서 좀 스테이를 시켜서 뭔가 보완을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공간이 제 공간이 아니니까 맞아.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좀 룸이 몇 개 없더라도 제 공간을 오픈을 해서 좀 자유롭고 그렇게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픈을 한 거죠. 잘하셨네요. 왜냐면은 내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개인 공간이 있으면 배우는 학생들도 편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다시 선순환이 돼요. 그게 다시 좋은 점으로 이제 아이들이 느껴지면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커버가 되면 오히려 그때 당시는 조금 투자가 필요했었어도 나중에는 그걸 커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잘하셨네요. 먼저 가서 숙제하고 있고 좀 남아서 더 코치해준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거든. 네네네. 맞잖아요. 맞아요. 뭐 딱 네. 2시간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쵸. 진짜 잘하신 것 같다. 저도 예전에 그 녹음 장비 가지고 토즈에서 녹음했었어요. 네. 시간이 쫓기잖아, 막. 2시간 내에 다 맞춰야 되잖아. 지금은 제 녹음실에서 하니까 네. 3시간, 4시간 막 맘대로 하니까 그쵸. 얼마나 편해요. 네. 옛날엔 막, 이 게스트가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럼 막 불안한 거야. 근데 지금 막 가만 안 냅두잖아. 어차피 편집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 저 냅두고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하여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오. 마음도 편해요. 그러니까 네. 세금 다 내고. 그쵸. 근데 과외하는 분들은 현금으로만 받잖아. 그 사교육 시장도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분들의 인생이니까. 그죠? 네, 제가 존중해드려요. 와, 나 계산을 해본 거야. 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명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돈이. 네, 맞아요. 그죠? 세금도 안 내잖아. 아마도요?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쵸.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주로 영어 배우러 오는 대상은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네, 맞아요. 초딩은 없겠다. 없어요. 없고. 네. 그럼 만약에 막 주부나 직장인이나 성인이 막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안 오세요. 하기야 특화시키는 게 나아. 네, 그분들은 회화나 어떤 뭐 업무상의 비즈니스 회화 뭐 이런 거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훨씬 그쪽 방면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영어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겠다. 맨 처음에 영어 강사로 시작을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영어도 다 같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네, 주니어 스쿨에서 하는 애들을 위한 정말 그야말로 랭귀지 픽업 확장하는 그런 진짜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타겟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 시험 영어 그리고 라이팅 같이 딱 일목요연한 어떤 에세이를 잘하게 해주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 회화, 성인 회화, 비즈니스 회화 이런 것들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런 거 도와주는 학원도 있고 해서 특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방송 시즌2 222회 나 같은 방송이 여의도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미국 사립 고등학교 방식으로 하는 어학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대상인 거고 우리 이지님은 입시 및 수능 영어 전문이네. 네. 중고생.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중학생이면 뭐 외고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죠? 네. 그렇게 특화를 시키신 거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요즘 사교육비가 좀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그럼 수강료는 얼마 정도 해요? 저희 학원비가 싸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그러면? 2번에 두 번에? 한 번에 3시간. 3시간씩? 네. 대충 답이 나오겠네요. 이제 계산해보면은. 근데 뭐 비슷 네,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동네 학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브랜드가 큰 학원이 아닌데 네. 브랜드 학원이랑 값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애 2명, 3명에다가 국영수 막 과학까지 시켜봐. 그럼 아버지 허리 부러져.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네. 사교육이 문제긴 문제야. 또 안 시킬 수도 없어. 어디 막 섬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대신 저희 학원은 2년 6개월이면 네. 끝나요. 다 끝나고. 네. 다행이네요. 네. 오래 안 다녀도 돼요. 진짜 막 청학동 갔더니 거기도 막 인터넷 강의 하는 거 아니야? 저희 학원은 그래서 딱 공부 열심히 하면 짧게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이 사교육비가 문제긴 문제인데 네. 다들 시키니까 안 시킬 수도 없어. 그렇죠? 친구를 네. 보려면 학원 가야 된대잖아. 맞아요. 하여튼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잖아요. 1인 컴퍼니로.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가족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 봤을 때. 옛날 공기업 다닐 때는 뭐 다 와, 잘 됐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영어 학원 할 때는 좀 반응이 어때요? 지금은 사실 엄마 아빠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네. 사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차근차근 걸어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좋게 봐주세요. 예, 열심히 성실히 잘 해왔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10년이 되게 목표 지향적이었고 정확하게 스케줄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해야겠다 이제 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하셨으니까 11년째인데 네. 처음서부터 막 대박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몇 년 차부터예요? 딱 이때부터 이제 좀 슬슬이라는 느낌을 받은 네. 건 정말 한 2년? 2년, 네. 2년 차부터 아니요. 8년 차? 8, 9년 차 네. 때부터 이제 궤도에 올랐네. 그 전까지는 스스로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제 계속 알아가는 과정. 네. 그런 느낌 아세요? 아직까지 가고 있고 아직까지 난 더 훈련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난 부족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막 8, 9년 차 됐을 때 이제 하산할 때가 됐구나 느낀 거야? 제가 언제 알았냐면 네. 덜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격 있는가에 대한 자아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나 어느 정도 네. 올라왔어 이런 걸 느끼셨네. 저는 좀 저한테 되게 냉정한 편이거든요. 네. 스스로 봤을 때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때부터는 제가 좀 이제는 괜찮다, 덜 불안하다, 이제는 좀 준비가 됐다, 이제 스스로 오픈을 해도 되겠다. 나를 좀 쉬게 해줘도 되겠다. 쉬는 느낌이랑도 달라요. 지금도 오픈하고 나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이 붙은 느낌? 역량 때문에 두렵다 이런 느낌은 전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예. 이제 물이 올랐다고 하면 되겠네요. 표현을 하자면. 예, 옛날에는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나 다른 정말 훌륭하신 분들, 잘 나가시는 소위 그런 분들 보면은 아, 나한테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족한 점은 여전히 있되 나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라는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예. 아, 이분은 이분대로의 색깔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색깔이 있었구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누군 부족하고 누군 넘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제가 목표한 영어 안에서 네. 특화된 분야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시험 영역에서 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명확했고 그리고 그걸 커버해 주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에 대한 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완성 단계에 오셨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책도 쓰셨어요? 아니요, 책은 만들지 않았고요. 책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이 정도면? 근데 아직 책을 쓸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훌륭한 책들이 많아서 아. 예, 제가 뭔가를 없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세상에 훌륭한 책들, 영어 책들 너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연 다른 책을 만들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에세이집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에세이 쪽으로. 제가 걸어온 길이 대단히 유별난 건 아닌데 순간순간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제가 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 기억 안에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각했던 바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부터 갖게 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해봤어요. 근데 영어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위에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이제 뭐 교재 작업 스스로의 어떤 색깔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하나 더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땐 거기에서는 뭔가 차별화된 사람인가? 에 대한 해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겸손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재 서점만 가봐도 네. 영어 교재 책이 막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학원마다 보니까 학원 바꾸잖아? 네. 책 다시 다 사야 돼. 맞아요. 네. 추천하는 책이 다 달라.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할 바에는 이제 그쪽보다는 에세이 쪽으로 쓰고 싶으신 거네. 네. 제목 벌써 나왔어. 뭘까요? 프레임을 벗어나라. 공기업 출신 영어 강사편. 이러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스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막 프레임 막 깨트리는 거 앞에다 사진 넣고. 네. 괜찮네. 네. 와,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책을 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나오신 분들이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꽤. 네. 그게 이제 본인을 홍보하는 명함이 되더라고 보니까. 책을 내면은 뭐 사인회도 하면서 강연도 다니고 부수적인 게 많은가 봐요. 맞아요. 난 아직 그런 거는 이제 욕심이 없는데 쓰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또 어떤 거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책 잘 봤대. 나 쓴 적도 없는데. 제목이 뭐였죠? 막 이래. 그래서 저 책 쓴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쓴 줄 알더라고. 저도 한번 나중에 써보려고. 네, 써보세요. 제목 나와 있잖아요.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려울 난의 직업잡. 표지까지 네. 다 머릿속에 있어. 근데 네. 내용만 넣으면 돼. 이제 넣읍시다. 그럼요. 우리 와이프 맨날 그러잖아. 자기는 이력서 맨날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지금 취준생들 네.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더라고요. 나 몰랐어.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는데 나는 그거를 돈 받고 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요? 나는 돈이 들어가면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떨어져도 취준생 탓을 해버리니까 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기대고 싶은 거.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건데 그거 사업소 아니니까. 하여튼 에세이 나오면 연락 주세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고 이효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꿈도 못 꾸나요? 뭐 이런 거죠. 호텔리어 오프리랜드라는 동생이 호텔리어 편으로 나왔다가 책 썼거든요, 진짜로. 작가 편으로 나왔잖아. 근데 이제 자기 어디 작가로 소개하고 다닌대. 좋잖아. 윤 작가, 김 작가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꿈은 꿔볼게요. 네, 책을 쓰시는 거고 너무 궁금한 게 1인 컴퍼니 학원을 운영하는 이지님 하루 일과하고 바쁜 시간대는 언제예요? 돌아보면 저 정말 재미없는 사람 같아요. 하루 종일 맨날 바쁜데 근데 애들이 학교 가는 네. 시간은 안 바쁘잖아.
저의 일과가 되게 정해져 있는 게요. 네.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이랑 그날의 수업 준비를 해요. 네. 일단 집에서? 네, 네. 집에서. 저는 이제 강사로서 학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날의 지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겠다. 예. 그런 시간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보내요. 네. 전 클래스를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 읽어야 되는 자료를 한 2시간 정도 보내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바로 또 책을 읽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책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독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좋은 책에 대한 소개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진짜 다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이 돼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업무를 보는 거죠. 예, 운영과 관련된. 그럼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티칭하고 집에 들어가고, 마지막은 언제나 맥주와 함께. 맥주. 예. 뭐 드세요? 블랑 아세요? 블랑 알죠. 완전 맛있죠. 맛있죠. 네. 향긋하잖아. 네,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요. 연애할 시간도 없겠다. 없죠. 그죠? 네. 전에 그 네일 아트샵 사장편 나오신 분, 그분도 정말 20대 초반에 샵 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끝이야. 그렇게 사시는 삶이 재미있을지는 난 의문이 되는 거야. 제가 요즘 딜레마가 뭐냐면, 네. 이런 삶이 재미없다 있다도 못 느끼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영어랑 결혼했어요 막 이런 식이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또 이거보다는 더 막 전문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 훌륭하면. 네, 저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정말 아니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남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오래 좀 열심히 공부해온, 그거를 이제 좌우로 연결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요즘 들어서 궁금한 세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못 가본 세상에 대한 갈증도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실용서 읽느라고 접해보지 못했던 인문학 서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세상과 그리고 그 이면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저 내 앞에 나한테만 집중한 느낌을 최근에 너무 많이 받아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의 열정을 불살러 왔다고 최소한 말은 하고 싶으나, 누구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로 이 나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선한 영향력이란 뭐 진짜 제가 뭐 돈 안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저를 만난 거죠. 역사나 철학,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이런 접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불과 1년 전보다 몇 달 전보다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직 반백년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인생의 시작은 반백년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이제 저한테 집중하고 제 일에 집중하고 그런 삶이었다면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거의 10분의 9 같아요. 전 10분의 1을 경험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깔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로서의 정체성이 현재까지는 일과 관련된 게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노력을 해왔고, 근데 앞으로는 일 외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일이 저를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나 매개체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나를 찾는 과정이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이제는 11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주말은 안 하시죠? 주말도 해요. 아, 주말에 애들이 네. 학교 안 가니까. 주말에는 보통 강의가 많이 없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 뭐 평일에 제 시간에 못 온 친구들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험 기간에 돌입을 하면 맞아. 그런 거 있더라. 네. 보강해주고 막. 평소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줘야죠. 학원 운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수학학원 강사분도 나왔고 부원장도 나왔는데 강의만 하면 되잖아. 네. 운영은 원장이 하니까. 네. 근데 우리 이진님은 학원 운영에 관련된 것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1인 2역이잖아요.
그쵸. 더 힘들 거 아니야. 학원 치워야 되니까 청소부 아, 청소도 해야 되고. 와, 가성비 짱이죠. 그러네. 인건비 아끼는 거네. 그러면은 아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셨는데 전 책을 읽는다 하면서 진짜 안 읽거든요. 근데 요즘 읽은 책 중에서 좀 추천해 줄 만한 책 있으세요? 한 권 정도? 근데 이거 책 추천 잘 안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야, 내가 이걸 왜 이제 봤나 이런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안 읽는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책? 아니. 이 말 진짜 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아, 왜요? 제가 오랜만에 물어본 거야. 왜냐면 방송마다 책 읽는다 그러면 한 권씩 물어봐야지 그러다가 까먹었었는데 오늘 생각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읽는 책은 네. 마르크스의 자본론. 갑자기 어지러워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네. 했던 건데. 자본론. 네, 이게 오. 무슨 지적 허용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읽었었어야 했던 많은 책들을 놓치고 살아와서 아, 저 이제서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재밌어요?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읽는 자본론은 재밌어요. 그때 왜 대학교 때 네. 보통 이 정도는 읽어야지 뭐 이제 이런 음. 느낌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느낌으로 접했다가 한 10페이지 읽고 제가 덮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의 주된 관심사가 자본주의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잘 마음을 막 올리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읽었다면 오히려 막 은희경 작가님 뭐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라든지 막 이제 네. 이런 소설 위주로 심리와 좀 접근된 어떤 심리학 책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네. 진짜 읽어야 되는 어떤 철학서라든지 인문학 쪽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 예, 이제 예, 읽기 시작하신. 요즘 아. 궁금해요. 요즘에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자본주의 그 이면에 정말 이렇게 탁탁탁 이론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사실 보통 분들이 이제 마르크스 얘기를 할 때 천재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분의 자본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다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넘어갔었어서 요즘에 이제 되게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전들 있잖아요. 네. 이제서야 궁금한 거예요. 막 삼국지 읽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삼국지는 아직도 안 궁금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까미 책이라든지 네. 대학교 때나 고 20대 많이 예. 읽었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안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막 데미안 읽고 뭔가 편견 읽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더 느낀 건 나이는 이만큼 됐는데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다. 예,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너무 있다 없다도 떠나서요. 요즘 따라서 삶과 사람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공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공감. 네, 예를 들어 소설을 읽는 이유는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심리 변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겪는 갈등, 고뇌 막 이런 걸 통해서 몰입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한가 봐요. 예, 그래서 요즘에 책을 보통 더 읽는 이유는 예전에는 진짜 자기계발서 막 모티베이션 되는 거 위주로 읽고 막 나도 성공해야지 혹은 막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 막 자서전처럼 썼던 거에 있어서 막 에너지를 얻고 이랬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나 저도 허영심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번듯한 나이고 싶고 근데 이제는 내부에 되게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요즘엔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제가 지금은 바운더리가 너무 작으니까 곳곳에서 다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서 책으로나마 더 간접 경험? 아, 예, 책으로. 예, 그게 좀 정서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저도 좀 책 좀 읽어야겠네요. 요약을 하면 되게 잘 쉽게 쓰여진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제목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말씀해 주세요. 해도 돼요? 왜, 그럼요. 네, 임승수 작가님의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이해를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막 빨리빨리 안 돼요. 네. 저는 이렇게 곱씹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쉽게 쓴 책인가 보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대화체 형식으로 이제 그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신 걸 토대로 이번에 다시 완전히 새로 쓰셨어요. 옛날 그게 이제 초판은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쓰셔서 조금 더 현장에서의 경험을 풀어내셨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니까 저는 사실 마르크스의 자본론 했을 때 너무 숨이 막혔거든요. 네. 난 방대해가지고. 머리가 아파 지금 벌써. 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을 우연히 서점 가서 보다가 이 책이면 되게 좋겠다 해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그거고 제목 다시 한 번만.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인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꼭 읽어볼게요. 저처럼 이제 와서 궁금한 게 많아지는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책 같아요. 그러니까요. 책이라는 게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재밌고 이제 편해야 지금 다가가기 쉽잖아요. 근데 머리 아프고 그러면 읽기 어렵잖아. 근데 그거를 네. 쉽게 풀어서 쓴 책이네. 네, 사람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딱 이런 분야가 필요한 때가 다 적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은 지금까지는 진짜 실용서 위주로 필요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서야 좀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싶다 보니 자꾸 다른 분야의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요때는 요런 책을 많이 읽었고 요때는 요런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선택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이제 그때 읽었더라면 참 좋았을 아쉬운 책들이 이제서야 눈에 보인다는 거에 좀 안타깝긴 한데 오히려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연식이. 네. 예. 되다 보니까 훨씬 또 다른 눈으로 책을 해석을 해요. 글도. 네. 예, 그래서 나이 들고 접하는 거에 좋은 점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천 감사드리고 책 읽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는 너무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잖아. 네, 저는 되게 올드하거든요. 오. 네, 나이는 뭐 이제 얼추 아시죠? 네. 그 나이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이기도 하고 되게 옛 것을 추구하는 아날로그파인 것 같아요. 또 외모하고는 반대네. 완전히요. 도시적이고 막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저랑 말씀을 좀 나누고 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제가 듣는 얘기는 자한당 할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태극기 부대 아니죠? 그런 정치색이랑 전혀 상관없이 네. 예, 그냥 예. 다만 보수냐 진보냐에 있어서 보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예. 약간 이제 옛날 느낌.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정의든 삶의 자세로서의 정의든 옛 것을 좀 추구하나 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뭐 조금 정형화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되게 깨어 있을 것 같고 되게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옷을 입거나 이럴 땐 또 되게 파격적으로 입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를 되게 반대일 거로 보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내부적인 것 안으로 들어가면 코어는 정말 보수적이에요. 네. 반전의 반전이네요. 정말 그래요. 예, 예. 네. 그러시구나.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독서 하겠네? 독서는 일과에 있는 거고 네. 쉬는 날은 저도 놀아요. 노는데 놀 줄을 잘 몰라서 못 노나? 그래갖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뭐 영화 보거나 뮤지컬 보거나 전시회 가거나 정말 뻔한 사실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뭐 하고 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와, 진짜 청학동에서 오신 분 같아. 근데 정말 저 왜 이러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명동 성당을 갔어요. 제가 또 성당 다니잖아요. 네. 근데 명동 성당을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게 나는 참 잘못 살았구나. 도대체 나는 뭘 경험하면서 살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 왜 내가 이렇게 좁은 삶을 살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가. 정말 왜 난 이렇게 살았을까? 진짜 안타깝네요. 정말로요. 네. 왜 그랬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오빠 한 명 있어요. 오빠가? 네. 오빠가 막 못 나가게 한 거 아니야, 집에서? 왜 오빠들이 보통 그러거든. 막 늦게 오면 뭐라 하고. 아니요. 부모님이 많이 보수적이긴 했어요. 막 통금 시간 있고. 네, 뭐
대학교 때까지 통금이 있었으니까. 어. 네. 그러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누가 누구의 삶을 차단하고 막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모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재미없게 사셨는데 우리 이진님 인생에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몇 살로 가고 싶어요? 저는 딱 대학교 1학년 20살. 20살? 에... 지금 이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20살로 돌아가서 또 옛날처럼 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그래요? 예,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은 배낭여행으로 전 세계를 한 번만 다니고 오고 싶어요. 그냥 배낭여행을 위한 배낭여행이 아니라 지금 가장 목마른 게 다른 삶이거든요. 네. 지금까지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완전 다른? 네. 정말. 그리고 저는 내부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리고 감춰두신 거예요, 근데? 40년 넘게? 몰랐어요. 제가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구나를 안 건 취직하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취직하고. 네. 내 안에 이렇게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많구나. 꿈이 정말 많구나. 해보고 싶은 게 많구나. 가슴이 막 설레고 파닥파닥 뛰는 느낌을 늘 갖고 살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저에 대해서 발견하기 전에 순종적이고 모험 없는 정말 바람직하고 표준적인 삶만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세상과 맞서서 깨우쳐 갈 수 있는 기회가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너무 평온하게 제가 원하는 대학 들어갔고 취직이 너무 좋은 데 됐고 고민과 걱정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되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살다가 근데 어느 순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는데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취직이 되고 나서 공기업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정말 자주적인 삶을 살면서부터는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아픔도 되게 많이 겪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받고 일하면서도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어봤고 부딪혔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더 가치관도 명확해지면서 이제 제가 진짜 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반쯤 발견했다면 이런 내가 나이므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20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부터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이제 한 50년 더 남았는데. 그래야겠지만. 네.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